자,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쌤이 좀 시간을 많이 오버를 해서 거의 한 80분 정도로 맞춰야 될 걸 90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5강인데, 여기 보이죠? 5강.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5강인데, 여기 부분에는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쌤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를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수능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다른 단원하고 연결지어서 뭐 예를 든다면 좀 전에 했던 뭐 절대 연령을 구할 때 절대 연령 구할 때 그 절대 연령으로 따져봤더니 A층이 2억 년과 1억 년 사이더라. 아까 문제 몇 개 있었죠? 그러면 그건 지질시대가 언제쯤 될 것인가? 그럼 우리 그쯤이면 대충 중생대다. 그럼 중생대에는 공룡과 암모나이트와 시조새가 번성했다. 이 정도까지 연계를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나름 암기할 수 있는 암기 팁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감안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질시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번 강의는 한 70분 정도에서 끝날 거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28페이지이고요. 자, 지질시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지질시대는 그 뭐랄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지질시대를 지구의 탄생부터 가장 많이 보는 게 현재까지 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다가 말한 것처럼 약 1만 년 전쯤에 끊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참고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지구에 지각이 형성되어야 됐기 때문에 지각이 생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38억 년 전에서부터 1만 년 전까지로 선생님 때는 그게 배웠다고. 선생님 때는 그렇게 배웠지만 지금은 가장 무난한 게 약 46억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해요. 뭐 현재라고 나온 책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상관없고, 이 현재라고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만 년 전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십시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답이 이거라서 1만 년 전이면 틀렸어 라고 나오면 쌤이 장을 지질게. 알겠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46억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현재가 아니라고 한다 그랬지? 된다 그랬지? 1만 년 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질시대 우리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밑에 나왔듯이 누대, 얘는 이언이라고도 합니다. 이언. 이언. 그 다음에 이언을 더 쪼개면 대. 우리 고생대, 그 전에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따로 나누기도 하고요. 우린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번기, 석탄기, 페름기, 뭐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기억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로 구분하는 거를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요 두 가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만 년 전을 경계로 한 3억 년 전까지는 A라는 생물이 있다가 2억 5천만 년쯤을 경계로 한 2억 4천만 년, 3천만 년쯤 됐을 때는 A가 사라졌어.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시점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시기들이 대규모 지각변동, 대체로 거대한 부정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융기, 침식, 침강 과정이 일어나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융기, 침식, 침강이 500만 년 동안 걸쳐서 일어난다. 보통 정상적인 지각변동의 경우에. 그런데
융기 침식 침강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년 만에 일어났다. 이러면 이거 엄청 빠른 거거든. 응? 그럴 경우에는 무슨 일이다? 아, 이 위에서 나름 되게 빠른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위에 살던 생물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럼 영향을 받으면 생물계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진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하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결국은 거대한 부정합이 제법 빠른 시간 동안에 일어난 거를 대체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랑 연결이 되더라. 아무튼 이러한 걸 경계로,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세세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규모 지각 변동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뭘 들어 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걸치는, 반면에 인도와 인도 북부 지역 뭐 이렇게 구간적으로 지역적으로 한정지어서 또 시기를 구분해서 대까지 구분한다고 치면 더 세분하면 세. 이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그 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28페이지 지질시대의 구분,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또 이 생물이 뭐 지금 사는 생물 말고 대체로 표준화석으로, 우리 좀 전에 표준화석 공부했습니다. 갑자기 전멸하거나 출현한 시기를 경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지각 변동, 대체로 이 위에 거랑 연결이 된다. 시간 차이도 크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거대 부정합, 거기다 써놔. 거대 부정합. 시간 차이가 크다는 말이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까지 알 수 있겠고, 빠른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걸로 지질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거기 지질시대 한번 볼까요? 지질시대를 한번 쓱 보시면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 그 교재 인호랑 조금 다른 걸 넣었어요, 일부러. 자, 지질시대를 크게 구분을 하면, 지질시대는 크게 누대, 선생님 아까 이언이라는 말도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더 밑에 세까지는 알 필요 없다 그랬는데, 크게 이 누대를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 아니구나, 미안. 여기다 끊어서, 여기가 지금 과거, 여기가 최신인 겁니다. 위로 갈수록. 알겠지? 예전에는 이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를 묶어서 은생 누대라고 불렀어요. 은생 누대 또는 은생 이언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랬어. 이언. 그래서 은생 누대와 현생 누대로 구분을 했고요. 은생이라는 거는 너무 오래돼서 생물체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 은폐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생물체의 흔적이 별로 없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은생누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시생누대, 생물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대란 뜻이에요. 생물이 시작하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멀다 써서 멀 원자 써가지고 원생.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볼 때 멀다가 더 옛날일까? 시작이 뭐 옛날일까? 시작이 옛날이겠지. 그치? 아예 처음이라 뜻이니까. 그래서 시생누대, 원생누대. 원래는 누대를 쪼개서 대가 되는데, 여기는 원체 기간이 길어서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린 뭐라 그러죠? 여기 전체를 다 묶어서 선캄브리아대라고 부릅니다. 대. 여기 뭐 초, 고, 중, 신, 고, 중, 신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생대, 원생대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구나, 과거에는. 근데 여기를 이제 뭐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여기를 선캄브리아대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생 누대에 와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오는 건데, 요 현생 누대만 요쪽에 따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시작이 약 5억 4천. 100만 년까지는 여러분도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시작이 2억 5천. 만이다, 만. 그 다음에 신생대가 6,600만. 요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알았어요? 100만 단위까지 알 필요는 여기 정도? 사실 여기도 6천만 년이라고 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거지. 이렇게 나눈 근거가 뭐라고? 아까 말한 거대한 부정합. 생물계 큰 변동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그지? 이렇게 끊어서 밑에를 뭐라고 한다고? 밑에를 과거에 원생누대 그 밑에 시생누대. 그러니까 시생누대, 원생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또 알겠지. 고생대 첫 시기가 이름이 캄브리아기거든. 이게 다 유럽이나 그쪽에 있던 그 뭐 동네 이름. 제가 선생님 알기로는 뭐 석탄기를 빼고 나면 이거 대본기는 사람 이름이고 페름, 그 다음에 실루리아, 캄브리아, 뭐 쥐라 이런 거 다 지금 이거 뭐 북유럽이나 러시아 쪽에 있는 막 지명 이름일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캄브리아기보다 앞선 시기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캄브리아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선자, 먼저 선자. 선행학습 할 때 그 선자예요. 자, 그래서 캄, 오, 실, 대, 석, 패. 이거 좀 외워주면 좋겠어. 캄, 오, 실, 대, 석, 패. 까지가 고생되고요. 그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쥐라기는 주라구도 많이 읽죠. 그 다음에 팔레오기, 네오기, 사기 이렇게 묶어서 자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암기하는 방법. 이 뭐 특별한 특정한 무슨 자연사박물관 저기 서쪽에 있는 큰 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이정모 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답니다. 중학교 때 놀랍지? 캄 오실 때 석탄을 퍼오시면요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판례 4. 참고로 여기 위에는 쌤이 업그레이드한 거야. 여기까지 암기하는 방법을 내 관장님 이름 얘기했니? 쌤 좀 이용하겠습니다. 자, 캄 오실 때 석패 트쥐백.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그냥 앞자로 외웠거든.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쌤보다 연배가 위시니까 캄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라고 외웠대요. 그럼 그 튀김지포를 팔래. 네가 사. 이건 쌤이 업그레이드한 거야.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시작. 자, 혼자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여튼 암기했으면 좋겠으니까 쌤이 지금 혼자 이렇게 원맨쇼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피식 웃었지? 한번 피식 웃었으면 집에서 혼자 입에 계속 붙여보세요. 현장에 왔을 때 쌤이 물어볼 겁니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뭐라고? 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캄. 이거 이제 콩글리시 발음이지. 캄. 오실 때 여기 오실 때 석탄을 퍼오시면 석탄이 돈 되잖아. 퍼오시면 그냥 해. 튀김지포를 100마리 드릴게요. 응? 튀김지포 먹어봤냐? 맛있어. 아는 사람 있다. 팔레 4. 알죠? 이렇게 그냥 연관 지으라고. 쌤 이거 문장이 스토리가 안 맞아요. 따지지 마. 그냥 외워. 캄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팔레 4.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 5억 4천만, 2억 5천만, 6,600만을 경계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라는 것까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길이를 보면 여기까지는 대략 3억 년 정도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2억 년이 좀 안 됩니다. 여긴 말 그대로 6,600만 년 정도밖에 안 되지. 3억, 2억, 여기는 한 0.6. 점점 짧아져. 그럼 선캄브리아대는 몇 억 년이야? 거의 한 39억 년 정도 돼요. 쌤이 좀 밀폐했는데 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되더라 까지 여러분들 암기를 꼭 해주세요. 여기 있는 용어들이 입에 잘 안 붙으면 나중에 지구과학 공부할 때 조금 애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조금이니까 뭐 그렇게 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그 밑에 부를 보시면 그 밑에 이런 지질시대를 구분한 다음에 그 지질시대의 환경이 어땠는지, 지금보다 더웠는지 추웠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건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를 우린 지질시대의 기후연구, 고기후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기후? 고기후연구. 옛꽃자지, 옛꽃자. 고기후연구라고 하는데 뭐 옛날이 어땠는지 솔직히 모르잖아. 응? 어떻게 하느냐? 수억 년 단위의 아까 말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아주 오래된 과거의 경우에는 시상화석, 그러니까 현재도 살고 있는 산호, 고사리 등등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만 알면 돼. 이 두 개만. 아, 산호에 화석이 나왔더라. 그럼 그 지역은, 지금 이 지역은 과거에 얕은 바다, 따뜻한 얕은 바다였구나. 고사리에 화석이 나왔다. 그럼 뭐야? 이 지역은 과거에 어둡고 습한 육지였구나. 중요한 건 육지입니다. 양치식물은 육상식물입니다. 육상. 땅 위에서 최초의 육상식물이 양치식물이고 대표적인 게 고사리라고. 그 다음에 퇴적물을 분석을 해서 빙퇴석, 빙하의 퇴적작용에 의해 생긴 암석이라고. 쌤이 수업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빙하가 저기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 쭉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생긴다? 엄청나게 막 큰 입자, 작은 입자, 미세한 입자, 짜잘한 것들을 다 끌고 내려와서 나중에 최종 도착 지점에서 싹 녹아버리면 입자가 굉장히 불규칙한, 쌤이 현장 수업 때 얘기했는데 기억나나? 분급이 굉장히 불량한 그런 암석이 만들어지고 얼음에 긁힌 자국, 찰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그런 암석이 퇴적돼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빙퇴석이고요. 그 다음에 증발암은 말 그대로 바닷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있던 염류가 굳어서 만들어진 건데 대표적인 게 암염, 소금 덩어리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염, 그 다음에 석고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염이나 석고가 산중턱에서 발견돼. 이거 지금 산중턱인데 어떻게 암염이 발견돼? 과거의 바다였나 보지. 그러다가 이게 증발을 했나 보지. 건조했나 봐. 그리고 석회암이 발견돼도 역시 깊은 바다였겠구나. 미세한 입자가 쌓인 거기 때문에 깊은 바다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응? 그러니까 바닷속이야. 그리고 여기도 온도가 높으면 잘 발생한단 말이야.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뭐 석회암이 이만큼 있는 곳보다 이만큼 있는 곳이 더 더웠겠거니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수억 년 단위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수십만 년 단위에 가까운, 주로 빙하기냐 간빙기냐 이런 거 분석하는 방법이지.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빙하기는 추울 때, 간빙기는 덜 추울 때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할 때라고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훨씬 편합니다. 이거는 추울 때, 이거는 따뜻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온도가 낮을 때,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거는 온도가 높을 때. 알겠지? 이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립니다. 가까운 과거의 경우에는 빙하코어를 분석하는데, 빙하코어 얼음을 분석하는 거죠. 어지? 빙하가 얼음이잖아. 빙하 얼음. 얼음을 분석한다든지, 바로 뒤에 또 이어서 나오니까 나무의 나이테. 이 나이테가 왜 생기는지 알아요? 나이테는 나무의 부피 생장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뭐의 차이? 부피 생장의 속도 차이. 부피 생장이 그 줄기인 형성층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고온다습할 경우에, 뭐 할 경우에?
고온 다습할 경우에 식물들은 좀 잘 자라거든. 그지? 고온 다습할 경우에는 부피 생장이 잘 일어나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보자고. 추운 뭐 한랭 건조한 겨울이 되면 부피 생장이 찔끔 일어나요. 이게 그 여름과 겨울의 날씨 차이 때문에 뭐랄까 그 조직이라든지 색깔의 경우도 그 부피 생장을 해서 늘어난 조직의 색깔이나 이런 결 이게 좀 다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론은 뭐냐? 겨울 한번 겪을 때마다 나이테가 생긴다고. 그리고 나이테하고 나이테 사이 간격은 여름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그 여름에 부피 생장이 1cm 일어난 거랑 2cm 일어난 거랑 어떨 때가 훨씬 더 활발한 거야? 당연히 2cm. 그러면 그때가 더 고온다습했구나. 즉 나이테 간격이 넓으면 고온다습했구나. 산호 골격도 마찬가지야. 산호도 그 위에서 얘기한 이런 석회암 성분 같은 탄산칼슘 성분이 점점 몸에서 분비되면서 그것들이 산호의 크기를 키우는데 이 선 간격이 일정한 간격으로 뭐랄까 탄산칼슘의 골격이 척착착착 누적돼서 쌓이는데 이걸 산호의 성장선이라고 합니다. 산호의 생장선 또는 성장선이라고 하는데 동물이라서 이 생장선 간격이 넓을수록 더 많이 뭐랄까 빠르게 더 많은 양의 부피 생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생장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더 고온다습이라기보다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을 때 더 생장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산호의 생장선도 간격이 넓으면 뭐라고요? 수온이 높았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종유석이나 석순이 성장했을 때 거기도 이 산호의 성장선 같은 결이 만들어지는데 무조건 이거 봐봐. 나무의 나이테, 산호의 성장선 또는 생장선, 또 종유석이나 석순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 간격들 따질 때 온도가 높을 때 이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가까운 과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거 말고도 또 뭐 있냐, 그 흙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를 분석하기도 해요. 꽃가루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지금 꽃가루를 어디다 쓰게요? 지금 가까운 과거의 경우 한 번 더 하는 거야. 꽃가루가 식물의 생식세포란 말이야.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생식세포는 이 중에 생명과학 선택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몇 개입니까? 염색체가 N개예요. N개. 그지? 그래서 만약에 흙 속에서 어떤 꽃가루가 발견됐는데 이 꽃가루에 N은 7 짜리가 발견됐어. 그럼 N이 7이면 2N 이퀄 14잖아. 그지? 생명과학 시간이냐? 그럼 2N이 14면 얘는 누구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누군지 몰라. 있겠지 뭐 이런 애가. 누구라고 나오면 이것도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보자고. 예를 들어서 뭐 침엽수다. 식물이 나왔는데 꽃가루니까 일단 종자식물이겠지? 그 다음에 화렵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침엽수의 경우는 조금 추운 환경, 무지하게 춥진 않겠지만 화렵수가 만약에 이 꽃가루에 그거 가지고 파악한 이 식물의 종이 화렵수다. 그럼 뭐야? 나름 따뜻한 환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 추정. 그치? 이런 걸 통해서 가까운 과거의 기후를 파악을 해본다. 자,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빙하코어입니다. 이 빙하코어 문제는 모평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에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올 거예요. 이게 변별력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봐봐요. 여기 빙하코어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 드릴 가지고 지금 얼음 뚫고 있지, 그지? 응? 얼음 뚫고 있는데 아이스코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스코어가 빙하코어야. 원기둥 모양으로 뽑아낸단 말이야. 원기둥. 응? 원기둥 모양으로 뽑아내는 건데 이 빙하코어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원기둥으로 뽑아낸 아이스코어 성분 속에는 빙하가 포함하고 있는 과거의 지질시대 당시 대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공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공기, 기포. 그지? 그럴 수 있잖아. 얼음 얼 때 무슨 요새 그 비싼
얼음, 제빙기처럼 막 안쪽에서 밖으로 얼음을 얼려나간다. 그러면은 기포가 안 들어가지만 그냥 밖에 있던 얼음, 물이 쌓여서 쌓이다 놓으면은 공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거든. 이거를 현재하고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현재 대기 중에 CO2의 비율을 하고 비교하는 거야. CO2의 비율. 현재 대기 중에 CO2의 비율은 책마다 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숫자를 표현하지만 약 0.03에서 0.035% 정도로 봅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는데 빙하 코어 속에 예를 들어보는 거야. 빙하 코어 속에 CO2의 비율이 만약에 0.02%다. 참고로 뭐 지구 역사상 이 정도는 좀 심한데 이건 쌤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빙하 코어 속에 CO2의 비율이 0.02%다. 그럼 지금보다 비율이 더 떨어지는데 현재보다 대기 중에 CO2가 적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추워서. 지금보다 대기 중에 비율이 적다. 추워서. CO2 대표적인 온실기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0.05%까지 갔다. 지금보다 훨씬 더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이산화탄소가 빙하 코어 속 기포 속에 이산화탄소가 현재보다 적은 거야. 0.0이면 0.05면 현재보다 많은 거야. 그러면 더운 거, 적으면 추운 거.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빙하 코어를 통해서 알아내는 두 번째, 빙하 속에 얼음을 구성하는, 뭘 구성하는? 얼음을. 얼음 화학식이 뭔지 알아요? 또 여기서 당황하는 사람들 나오지. 얼음의 화학식이 뭐야? 물이지 물. H2O란 말이야. 가만히 있었던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만 알겠죠? H2O는 H 2개와 O 1개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뭐 수소의 경우는 동위원소가 워낙 양이 적으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있잖아. 여기서 잠깐 써볼게. 산소 이 1개가 당연히 원자 번호 8번, 원자량은 16. 이게 대표적인 산소 원자입니다. 그런데 간혹 원자 번호는 8번인데 원자량은 18짜리인 산소 동위 원소라는 게 있어. 이거 뭐 사실은 위에 것도 산소라는 원소. 산소. 굳이 얘기하면 정상적인 산소이고요. 밑에 거는 산소 동위 원소라 그래요. 말 그대로 약간 불안정한 녀석이지. 아까 방사성 동위 원소 얘기할 때 했던 거야. 뭐 굳이 얘기하면 얘는 8 더하기 8. 양성자수, 뒤에 건 중성자수. 얘는 8 더하기 10. 중성자가 더 많은 거야. 2개 많아. 중성자 할 때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 그 무거우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는 산소 18, 산소 16 두 가지 원소가 있는데 산소 18은 말은 잘해. 산소 18은 좀 더 중성자가 2개 많아서 무거워. 봐봐 여기. 산소 18은 산소 16보다 무겁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서 산소 18은 증발이 잘 안 돼요. 응결은 잘 되고. 그러니까 증발은 잘 안 되는데 증발만 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공기 중에서 다시 물방울이나 얼음으로는 되게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오른쪽에 적어 놓으세요. 쌤 시간 줄 테니까 잠시 스탑 시켜놓고. 알겠지? 적고 있니? 둘, 셋. 자, 갑니다. 좀 전에 스톱 시켜놓고 적었어야 돼. 이거. 따뜻한 기후일 때는, 자, 요거 오른쪽에 지우고 다시 얘기할 거야. 이산화탄소 얘기는 다 했으니까. 따뜻한 기후일 때는, 여기 볼까? 첫 번째, 따뜻한 기후.
기온이 높으니까 바닷물 속에서 어디서? 바닷물 속에서 해수 속에 산소 18이 어떻게 돼? 잘 증발한다고. 잘 봐, 이거 단계니까.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 18이 풍부하겠네. 여기까지 가지. 응? 자, 색깔 계속 바꾼다. 그러면 구름 속에도 산소 18이 응결된 물 또는 얼음이 많겠네.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그럼 이게 눈이 되어 내리는 얼음 속에 눈이 얼음이잖아. 눈 얼음. 그지? 산소 18짜리 포함한 그 양이 크겠지. 그죠? 이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빙하 속에 산소 18이 많아지겠지. 이해갑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산소 어디 갔어? 산소 16분의 산소 18의 비 이딴 말을 쓴단 말이야. 보세요. 따뜻한 기후가 되면 바닷물 속에 들어있던 산소 18이 잘 증발해. 이해가죠? 여기까지? 바닷물도 H2로 돼 있잖아.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 18이 많아져.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그럼 이 대기 중에 산소 18이 평소보다 많은 상태로 응결된 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산소 18로 만들어진 얼음도 많아지겠지? 그게 눈이 돼서 내리는 얼음 속에 산소 18도 많겠지? 그게 쌓여서 눈이 쌓여서 그 눌려서 빙하가 되면 그 빙하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속에도 산소 18이 많아서 정상적인 경우에 산소 16분의 산소 18의 값보다 지금 얘가 더 많아지니까 얘 비율은 줄 거야. 응? 얘는 점점 줄고 얘가 더 많아졌으면 그렇다고 해서 분자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응. 예를 들어 얘가 100개면 1개 정도 비율이었다고 쳐봐. 평상시에. 근데 얘가 100개면 얘가 한 2개 정도 비율이 돼버리더란 말이야. 그게 어떤 경우라고? 결론 갑니다. 대륙빙하 속에. 무슨 빙하 속에? 해빙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대륙빙하 속에 육지 위의 빙하, 뭐 남극이나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빙하, 북유럽에 있는 빙하, 그 대륙빙하 속에 산소 동위원소의 비 이렇게 쓴단 말이야. 16분의 18. 이거 값이 크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 상황이란 말이야. 따뜻했단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응? 오케이? 그럼 반대면 이쪽 볼까? 두 번째. 추운 기후였으면 저거 이제 막 써볼게. 해수에서 산소 18이 잘 안 증발, 좀 말이 웃기지만 잘 증발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뭐 일단 그냥 쭉 줄여볼게. 결국 구름 속에 산소 18이 적어. 그럼 결국에는 빙하 속에 산소 18로 된 얼음도 적어. 결론. 빙하 속에 산소 16분의 산소 18의 비가 이거를 산소 동위원소의 비가 동위원소의 비 이렇게 얘기하거든? 비가 적다 또는 작다.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야? 추웠단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구분 잘 해놔야 되는데 자, 이게 또 함정이 있어. 따뜻했을 때는 대륙 빙하 속에 산소 동위원소의 비가 높다. 선생님 지금 한 거 정리한 거야. 그 다음 추웠을 때는 빙하 속에 산소 동위원소의 비. 이산화탄소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많으면 더운 거고 적으면 추운 거고
산소 16분의 산소 18 의 비. 이거를 분석하는 원리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건데 정리한 거야. 대륙빙하 속에 이 빙하 속에 산소 16분의 18의 값이 크면 더웠다. 적으면 추웠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조심. 해양 생물의 화석, 해저 퇴적물 속, 이 속에 산소 16분의 산소 18의 비. 물어보면 해석을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봐봐라. 해양 생물은 물 속에 살던 애들이야. 해저 퇴적물도 다 물 속에 살던 애들이야. 물속 생물, 물속 환경에 이 산소 18이 산소 18이 많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니? 증발이 잘 안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럼 증발이 잘 안 일어난 이유는 뭐야? 지구가 추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물속 생물의 환경 속에 산소 18이 많았다는 얘기는 대륙빙하 해석할 때랑 반대로 해야 된다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반대로 물속에 있는 애들의 산소 18의 비율이 적더라. 산소 16분의 18 값이 적더라. 그럼 왜 물속에 이게 적었냐? 다 날아가서. 대륙빙하를 해석하는 거랑 이 해양 생물의 화석, 해저 퇴적물 속에 들어있는 이 비율 물어볼 때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구의 과거 기후를 추정을 해봤더니만 이랬대요.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어땠다?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 무슨 기후?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고요.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해봤더니 선캄브리아 시대에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증바람, 선생님 증바람 아까 암염이랑 섞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에 의한 석회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온난한 기후였다고 추정을 하는 거고, 특히 중기 이후와 말기 때는 큰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고생대, 이제 현생 누대에 와서는 뭐가 되는 거야? 제일 긴 시간대니까 좀 길어요.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을 거다. 왜? 산호와 석회암, 아까 얘기했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잘 사는 생물이고, 석회암도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일어난다고, 화학 반응이. 그지? 그리고 초기에는 대부분의 온난한 기후였을 거라고 하고, 대부분의 적도 근처에 모여 있었으니까. 석탄기 고생대 후반입니다. 뭐 가모 오실 때 석패 아까 얘기했지? 이 석탄기, 아까 이 석탄기 때 뭐가 번성했다고? 양치식물, 온난 다습한, 거기는 온난 습윤이라고 해야 하는데, 양치식물이 번성했기 때문에, 또 계절 변화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었을 거다. 나이테가, 이때 화석에서 나이테가 안 나오니까 계절 변화 없었을 거다. 근데 말기에 큰 빙하기로 인해서 퇴적물, 빙하 퇴적물, 아까 빙퇴석 얘기했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얘는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거다. 중생대는 전기간 동안 빙하기가 없었다. 이 중생대 평균 기온이 24도C 정도 됐대요. 산소 농도도 25% 정도 되고, 지금 대기 중에 지구의 평균 기온 한 15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는 20% 조금 넘는데 다 높지? 높고 퍼센트도 높지? 산소. 이거 산소. 생물이 거대해지죠. 고온건조 후기에는 산호초가 고위도에서도, 즉 지금으로 치면 북극권에 해당하는 곳에서도 산호의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후기에는 온난다습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신생대는 알다시피 전기는 온난, 팔레오기, 네오기까지는 멀쩡하다가 후기에 제4기에 와서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추울 때, 따뜻할 때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파악할 수가 있더라. 실제로 평균 기온 변화 한번 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온 변화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29페이지 나온 거랑 같은 그래프입니다. 29페이지 위에 나온 그래프랑 같은 그래프인데 쌤이 이 그래프만 나오면 항상 하라는 게 있어. 여기 17도, 12도 사이에 한 15도 선 찾아가지고 15도 선 쫙 그어보세요. 15도 선. 잘 그어야 되는데 점점 꼬부러졌다. 이게 한 15도씨 선 정도 되거든? 쌤 이걸 굳이 왜 그라고 하냐면 이게 지구의 현재 기온이란 말이야. 지구의 현재 평균 기온. 뭐라고요? 현재 평균 기온쯤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중생대 때 빙하기 같은 건 없음. 그지? 고생대 감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팔레사. 이게 오라 그랬지? 여기 중간에 한번 말기에 한번 있었지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까지 가다가 이쯤에 묶어서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됐다. 뭐 여기 어디는 여기 약간 꾸불꾸불하게 나오긴 합니다. 뭐 그 정도 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중생대 빙하기 없었다. 신생대는 굳이 뭐 전기 후기로 구분하면 후기쯤에 신생대 후기쯤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생물의 멸종하고도 좀 연관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고생대 말에 아까 빙하기 있었다 그랬는데 생물의 멸종 얘기 쌤이 슬쩍 꺼냈었지? 그치? 요거 고생대발 요거 가기 전에 우리 29페이지 29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줄 한번 쫙 거보도록 합시다. 위에 보면은 뭐 선캄브리아 시대에도 중기와 말기의 빙하기가 있었다. 그리고 초기에 온난건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고생대에도.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전반적으로 온난 빙하기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는 팔레오기에 온난, 제4기에 빙하기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거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할 건데 선캄브리아 시대 거기 보시면 선캄브리아 시대 온난한 기후이나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 앞에 거 봐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선캄브리아 시대도 뭐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엄청 긴데 줄여놓은 거니까. 그리고 빙태석이 발견돼서 추정한 거고 생물의 종류와 수는 워낙 적었고 진화가 덜 됐으니까 또 오랫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추정하기 어렵다. 대부분 선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은 변성암층이 많기 때문에 뭐 화석이 있었다고 쳐도 지금 거의 뭐 흔적으로만 좀 남아있는 게 일부 있을 뿐 풍부한 화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 원시 생물이 출현하였다. 원시 생물이 출현한 거는 약 한 35에서 40억 년 쯤으로 보고 있고요. 한 35억 년을 전후로 인해서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얘 이름이 뭐야? 남세균 얘라 부르죠. 이때는 최초의 생물, 이거는 광합성 생물, 이건 그냥 생물이고, 그러니까 뭐 세포 수준, 뭐 바이러스 수준의 생물이고, 이거는 광합성하는 생물이 이때 첫 등장했다는 얘기야. 광합성. 엄청 중요해, 광합성. 얘가 나중에 뭐 하게 돼? 산소를 생산하게 되지. 그지?
자, 시생누대, 육지는 자외선이 강해서 바다에서 줄거세요. 바다에서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초의 생물이 바다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그 전에 뭐야? 지구에 자기권이 형성되면서부터예요. 자기권이 형성된 후에 최초의 생물인 거라고.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생물이 생기려면 자기권으로 보호막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써놨고요. 여긴 남성이라고 썼지만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 흔적이 층상구조로 만들어진 화석을 우린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더라. 그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원생누대. 시생누대가 먼저고 원생누대가 나중이다. 후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약 10억 년 전후에. 10억 년 전을 전후해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다세포 생물의 출현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생물이란 얘기야. 뭐 대충 뭐 손가락만한 거, 한 손바닥만한 거, 그쯤 애들이 생겼다는 얘기지. 응? 뭐 여기는 뭐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많지만 그 정도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이 화석이 남아있더라. 에디아카라 동물군. 호주에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약 10억 년 전에서 7억 년 전에 번성했던, 그러니까 고생대기 시작되기 좀 전이죠. 그때 번성했던 생물들, 이때는 딱딱한 부분 없다 그랬어. 그래서 오른쪽에 상상도를 보게 되면 막 무슨 뭐 이파리 같은 거, 다 물속이다 이거 지금. 뭐 이게 뭐냐, 이거 뭐 해삼도 아니고 막 그런 애들이 화석으로 나와 있더라. 흔적 화석으로.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고생대. 초기에 온난 건조하고, 온난 건조했던 건 어떻게 한다고? 고생대 초반으로 여겨지는 증바람, 또 석회암 등이 발견됐더라. 증바람 그러면 암염하고 석고라 그랬어. 또 말기에 빙하기, 그리고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봐, 고생대 말에도 춥긴 추웠지. 중반에도 있었지만. 근데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봐봐. 판게아가 형성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잘 볼게요. 고생대 중기만 해도 봐봐. 선생님 이렇게 이거 다 거야 되나?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꾸불꾸불 긋는 게, 꾸불꾸불 긋는 게 다 해안선이야, 해안선. 해안선이야, 해안선. 응? 다 해. 그래, 하는 김에 다 해. 다 해안선이야, 해안선. 응? 해안선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었단 말이야. 다 했어. 응? 아, 또 있네. 해안선, 해안선. 선생님, 해안선을 왜 걷게요? 이 해안선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얕은 바다란 말이야. 얕은 바다. 아까 고생대,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이라는 얘기 이제 할 거거든? 왜 얘만 끝까지 썼지?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은 양치식물하고 일부의 양서류를 빼고 나면 다 바다 생물이야. 응? 그럼 바다 생물은 어디서 살아? 말하고 웃긴다. 바다 생물은 바다에 살지. 근데 이게 고생대 말 약 3억 년 전쯤으로 가면 해안선이 이거밖에 안 돼요. 보이나? 해안선이 이거밖에 안 돼. 금방 그렇지? 이 해안선이 얕은 바다고 얘네들 다 얕은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야. 이 생물의 서식지가 어떻게 돼요? 확 줄어버렸어. 추워진 것도 있는데다가 추워서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즉 추워졌어. 거기에다가 서식지까지 확 줄어버렸어. 그때 얘들이 다 어떻게 됐어? 멸종해버린 거지, 멸종. 응? 뭐 추워지지라도 않았으면 뭐 저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멸종을 해버리게 되죠. 뭐 후손들은 살아남아 있긴 하겠지만, 그죠? 그 얕은 바다가 많이 줄어들면서 서식지가 감소해서 대량 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 보면은 여기
약 4억 년 전에 오존층 형성으로 제일 밑에 바로 이 생물 오존층 형성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 29초 하고 있어요.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이게 약 4억 1천만 년 전 고생대 실루리아기쯤 됩니다. 이 전까지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생산을 엄청 했단 말이야. 응? 특히 고생대 실루리아기 정도 돼버리면 이제 대기 중으로도 산소가 뿜어져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잘 봐라.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냐면 약 25억 년 전후야. 봐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25억 년 전후야. 근데 이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와서 무슨 형성? 오존층이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고. 뭐가 형성될 정도로? 오존층이 형성될 정도로. 이 오존층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야? 생물의 물밖 진출. 물 밖이 뭐야? 육지지, 육지. 그지? 육지에 진출하게 된 거란 말이야, 육지에. 그 첫 육지에 진출하게 된 게 양치식물, 그 다음에 양서류란 말이지. 그 전까지 물속에 살던 어류였는데 양서류, 뭐 개구리 같은 애들이잖아. 응? 양치식물, 뭐야 고사리류. 이게 이때 등장한 거라고. 오존층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그 전까지는 이 자기권이 형성되면서 뭐라고?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면 물속에서만 살고 있었단 말이야. 물 밖은 여전히 지옥 같았다고. 발음 잘하겠네. 지옥 같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20억 년 넘게 흘렀지. 응? 20억 년 넘게 흘러서 약 4억 1천만 년 전 이쯤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비로소 형성돼서 자외선이 차단되고 나니까 육지가 물 밖이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 거라고. 이게 고생대 중반에 와서란 말이야, 거의. 그죠? 그래서 이 무척주동물 어류뿐만 아니라 양서류와 양치식물도 번성하게 되었다. 그래도 거기 뒤에 가면 이 고생대에 자세하게 좀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캄브리아기는 주로 삼엽충의 시대에 해양 생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에 와서 필성류, 실루리아기에 바다 전갈 등 번성했고 최초의 육상 식물 출현 거기 별표 해놓으시고 양치식물이라고 써놓으세요. 무슨 식물? 양치식물. 그 다음에 대본기 어류 번성. 그 다음에 석탄기는 말 그대로 양치식물이 번성. 아깐 출현이었고 이번엔 번성입니다.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층이 되었다 라고 하고요. 말기에 거치식물 출현, 그 다음에 해양 생물종의 90% 이상의 멸종. 좀 전에 싹 열었었는데 고생대 말에 생물종이 확 줄어버렸어. 이게 해양 생물 과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속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종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나와도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해양 생물 종의 수라고 나와도 확 줄어들고 종의 수, 속의 수, 과의 수. 이거 생물의 분류 단계 알죠? 종, 속, 과, 목, 강문계에서 과 밑으로 가면 거의 별 차이는 없다고 봐도 돼요. 뭐 과의 수는 줄었는데 종은 는다? 그런 일 없으니까. 그래서 고생대 말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량 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전 기간 동안 온난한 기후였고 판게아가 이제 분리되면서 대서양 생기고 인도양 생기고 이제 지구의 기후대도 다양해졌겠죠.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 같은 것들도 생기고 생물로는 파충류와 거치식물이 번성했다. 중생대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이노소어. 뭐죠? 공룡 얘기 나오니까. 트라이아스기 때는 바다에서 암모나이트가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가 쇠퇴하고 파충류가 번성했다. 원시포유류. 요거는 뭐랄까 그렇게 문제로 낼 가능성은 적은데 포유류의 첫 등장은 거의 중생대 초반부터였다는 거. 포유류가 뭐 막판에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 그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공룡알 훔쳐먹는 그 쥐새끼 같은 애들 있죠? 우리가 걔네 후손이래. 그치? 우리도 포유류잖아. 일단 뭐 진화론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니까. 거치식물이 번성했고 암모나이트와 공룡, 그 다음에 시조새 출현, 그 다음에 뭐 멸종했다. 여기도 보면 중생대 말.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말한 2억 5천만 년쯤 되는 거야. 여기가 언제쯤 되는 거야? 5억 4천만.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 온난화가 한랭해져서 제4기의 4번의 빙하기. 아까 빙하기, 간빙기 뭘로 구분한다고? 아까 말한 산소 동위원소의 빙하 속에. 또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같이 이렇게 신생대에 만들어진 산맥을 신기조산대라고 부릅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가 되었다. 그 다음에 포유류와 조류가 번성했고 31페이지예요. 속시식물과 침엽수가 번성했다. 이 침엽수는 이제 뭐 이 시기에 화렵수도 있긴 있었지만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번성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화폐석, 매머드 알아두시고 이렇게 지질시대 동안의 생물 종의 수변화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5번 정도의 큰 멸종이 있는데 특히 이 3번째 거하고 5번째 거 고생대 말 대량 멸종은 빙하기와 빙하기 플러스 판게아가 영향이 있고요. 그죠? 5번은 우리 보통 뭐라고 하지?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급격히 지구가 추워졌다라는 거 들어봤죠?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뒤에 나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5강은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이라서 외울 게 좀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림들 좀 뭐 문제마다 조금씩 그림은 다르게 주지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 삼엽충이라고 불리는 고생대 전 시기에 번성했고요. 얘는 필석이라고 불리고 얘가 그림들이 다 달라. 뭐 그림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세요. 필석, 고생대 중부터 말까지. 얘는 방추충이라고 불리고 고생대 말에 잠깐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갑주어. 역시 고생대 중기에서부터 말까지. 얘는 뭐야 이거? 화폐석이라고 하는 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여기 암모나이트 안 나왔는데 뭐 이거 알지? 암모나이트.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줄무늬 있고. 이거 나오면 이거 왜 쌤 뺐을까? 이거 나오면 중생대. 얘 이름 암모나이트라 그랬어. 암모나이트. 아까 쌤이 쓱 암모니아라고 할 뻔했죠.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쌤 굳이 암모나이트까지 왜 그렸냐면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해양생물이야. 중생대 바다, 고생대 바다, 얘는 신생대 바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쭉 알고 이제 문제를 한번 건드려 봅시다. 32페이지 1번 문제. 다음은 화석에 대한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얘 이름이 철수예요. 철수. 자, 다음은 화석에 대한 수업 장면을 나타낸 거다. 지금 왼쪽에 화폐석이 나와 있고요. 너무 작게 쌤이 했나? 고사리가 나와 있는데 두 화석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했더니 철수, 가는 신생대에 번성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고사리는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시대 구분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이 틀렸고요. 민수, 가와 나는 육지 환경에서 서식했던 아까 쌤 얘기했지? 화폐석, 신생대 어디에서? 바다에서. 신생대 바다에서. 그래서 이거 화폐석이라고 안 써 있으면 그림 보기 힘들어요. 육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자, 2번 갑시다. 그 옛날에 밥 아저씨라고 그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썼는데 그분이 항상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뭘까요? 참 쉽죠?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쉽다고 니네가 느껴야 돼. 여기까지 어렵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왜 예쌤이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정말 너희들이 안 봐서 그래. 그냥 성의가 없어서 그래. 성의가. 응? 여기를 그냥 5번 이상만 읽어보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여기까지 묶어서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 중, 신 상대적 길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쭉 가볼게. 얘가 뭐 시생누대, 얘가 원생누대일 수도 있고 얘가 시생누대, 얘가 원생누대일 수도 있어요. 별 의미는 없고 중요한 건 이거지. 여기 C, D, E가 현생 누대인 거는 확실해. 이거는 확실해. 근데 누가 제일 길어? E가 제일 길지. 그럼 이게 고생대예요. D가 중생대고요. C가 신생대예요. 그럼 분위기상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따지는 게, 그죠? 그럼 아마 여기가 시생누대, 여기가 원생누대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그지? 분위기상 그렇다고요. 섞어도 상관없는데. A와 B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당한다. 쌤 얘기했지? 시생누대, 원생누대 묶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두 번째, C는 뭐라 했어, 쌤이? 신생대라 그랬어. 말기의 판계야? 틀렸지. 그 다음, D에 형성된 지층. D는 뭐야? D는 중생대라며. D, 중생대. 중생대에 형성된 지층에서 공룡 화석이 산출되기도 오케이. 그 다음에 E는 고생대거든? 고생대 말에 인류가 출현? 이 중에 고생대에 출현하신 분 없잖아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 됩니다. 별거 없지? 자,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 잘해서 한 5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이다. 쌤이 아까 얘기한 거야. 산호화석은 산호의 성장선이 간격이 넓을수록 뭐했다? 따뜻했다. 나무의 나이테 역시 간격이 넓을수록 따뜻했다. 그 다음 다의 경우는 빙하코어의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에 비해 산소 16분의 18이란 말이야. 이거의 값이 클수록 따뜻했다 라는 거예요. 자, 가가 산출되는 지역은 과거에 따뜻한 바다였음을 알 수 있어요. 산호 자체가 그걸 알려주는 시상 화석이야. 오케이? 알겠죠? 그럼 나가 조밀하다는 얘기는 좁다는 뜻이 좁다. 간격이 좁다. 간격이 좁으면 고온다습이 아닌 거지. 추워 라는 뜻이야. 추워. 그 다음에 다는 빙하기가, 이거 봐. 추울 때가 따뜻할 때보다 크다. 맞아, 틀려? 쌤 그랬지? 이 값이 클수록 따뜻할 때라 그랬어. 그럼 따뜻할 때, 추울 때가 크다. 추울 때가 크다. 틀린 거지. 그치?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야. 봐봐. 산소 동위원소의 비는 추울 때가 따뜻할 때보다 크다.
틀렸어. 정답은 1번. 이해됩니까? 공부하고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만 차리면 두 문제 더 맞는다. 그럼 반대로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두 문제 더 틀린다는 얘기지. 그지? 자, 빙하코어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 방법을 그림은 그린란드 빙하코어. 봐봐. 그린란드. 란드. L-A-N-D. 땅이란 말이야, 땅. 그럼 여기에 있는 빙하면 당연히 대륙빙하라고. 대륙빙하, 그죠? 빙하코어에, 즉 기억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빙하코어에 포함된 공기방울 속에 CO2를 분석한대요. 그 다음에 니은은 산소 동위원소의 B를 측정한답니다. 그지? 자, 기억의 농도와,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 기온이 높다 라고 추정했고, 산소 동위원소의 비가 역시 높을 때 기온이 높다라고 추정을 했대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거 잘 봐봐. A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가 낮을 때니까 추울 때야, 추울 때. B가 따뜻할 때. 이렇게 써놓고 가자고. 그래야지 안 헷갈린단 말이야. 자, 보시면은요, 기억은 빙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속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고, 니은 해수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은 당연히 이때가 많겠지. 그지? 이거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가 아니라 B 시기가 높다. 이게 높다가 되겠지. 틀렸네. 대륙빙하의 면적은, 자, 여기 이제 잘 들어. 대륙빙하의 면적이 좁다 그러면 뭐야? 빙하가 다 녹아버렸단 얘기야. 빙하가 녹으면 따뜻한 거야, 추운 거야? 따뜻한 거야. 그럼 봐봐. 대륙빙하의 면적이 좁다라는 얘기는 A 시기가 좁다? 그럼 A 시기가 따뜻했다는 얘기거든? A 시기 따뜻? A 시기 따뜻? 추울 때라고. 틀렸지. 자, 대륙빙하의 면적이 좁다는 얘기는 얼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얘기야? 따뜻하다는 얘기야? 당연히 디귿 틀렸지. A는 추울 때라고. 정답은 1번. 됐습니까? 그 다음 5번 문제. 그림은 남극 빙하의 연구를 통해 알아낸 남극 빙하. 남극은 대륙이다. 과거 40만 년 동안의 해수면 높이. 이거 잘 봐야 돼. 해수면이 높다. 왜 높아? 빙하가 녹아서. 왜 녹아? 따뜻해서. 아, 해수면이 높다. 그럼 빙하가 녹았다. 아, 따뜻.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써놓고 해야 돼. 그리고 기온 편차라는 건 당시 기온에서 현재 기온 뺀 거니까 기온 편차가 플러스면 지금보다 따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면 지금보다 추워 란 뜻이지.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이걸 건드려야 돼요. 응? 자, 빙하 코어 속의 얼음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따뜻하다는 얘기거든? A가 따뜻. 해수면 높이가 되게 낮아. 해수면 높이가 높아. 해수면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다 얼어서래. 추워. 그지? 다시 해수면 높이가 반대로 했구나. 해수면 미안.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빙하가 해수면 높다. 빙하 녹았다. 따뜻. 그럼 여기는 추워 란 뜻이야. 나머지도 봐봐. 기온 편차 지금보다 마이너스. 추워.
이산화탄소도 적어. 다 연결되죠? 그럼 빙하 코어 속의 얼음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는 A가 큰 게 아니라 B가 크겠지. 여기가 산소 동위원소의 크다가 되겠죠. B쪽이. 따뜻할수록 증발이 많고 더 눈이 많이 내리고 그게 굳어서 된 얼음이 많다 그랬으니까. 기억 틀렸고. 대륙빙하의 면적은 A가 넓다. 대륙빙하가 넓다는 얘기는 춥다란 뜻이거든. 그럼 A가 춥다. 맞아요? 틀려요? A가 춥다. 맞네요. 맞고요. CO2 농도가 높을 때 그게 뭐야? 평균 기온도 높습니다. 그죠?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지층 ABC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나타낸 거다. 자, 이거 삼엽충이고 암모나이트고 제 위에 거는 화폐석이고요. 더 쓰면 얘는 고생대, 얘는 중생대, 얘는 신생대의 표준화석이 됩니다. 그러면 A 지질 시대에는 초기의 판계야? 고생대 초가 판계야? 초기라서 틀려서 초기라서 A 지질 시대 말기라고 해야 됩니다. B의 지질 시대에는 공룡이 번성하였다. 오케이. C의 지질 시대에는 포유류가 번성했다. 신생대. 맞지? 궁금하시면 영화 아이스 에이지를 보세요. 털 달린 애들이 무지하게 등장합니다. A, B, C는 모두 육지에서 형성됐나? 쌤이 아까 이런 것 때문에 정리한 거야. 이거 셋 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해양 생물의 화석입니다. 정답은 모두 틀렸으니까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지구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이래요. 지구의 탄생. 그럼 여기 이제 고생대잖아. 육상식물. 고생대 중반. 고생대 중반. 화폐석은 이거 신생대. 응? 자, A는 B보다 짧다. 그럼 삼엽충이 출현하면 여기가 딱 고생대 시작이니까 이쪽은 선캄브리아 되거든. A는 B보다 짧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지. 당연히 틀렸고. 히말라야 산맥은 쌤 아까 얘기했지. 신기조산대. 기억 안 나는 사람 앞에 돌려보세요. 신생대에 일어난 조산운동에 의한 지역이란 뜻이에요. 산이나 산맥이 만들어지는. 세계적으로 높은 산들, 지각변동이 아직도 활발한 곳들, 이 녀석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럼 니은 맞아요? B 시기 이후에 아직까지는 고생대야. 그럼 니은도 틀렸어. 그지? 중생대는 C에 포함될까? 요 전이니까 뭐 여기 들어가겠지 뭐. 여기까지가 고생대라고 치면 여기가 아마 중생대겠지 뭐. 이만큼 짧은 시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모식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답 뭐예요? 2번이지. 자, 8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산출되는 화석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지질 단면도를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제일 먼저 D가 쌓이고 C가 쌓이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는 것 같아. 꾸불꾸불하게는 안 해놨지만 여기 지금 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난정합. 그치? 기저감이나 꾸불꾸불을 안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정합인 걸 한 방에 안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쌓이고 A가 퇴적됐습니다. 자, 봅시다. A에서 D는 여기 등장한 애들이 전부 다 뭐야? A, B, C, D 화석들이 다 해양 생물이에요. 해양 환경. 맞지? 그 다음 E가 관입한 시기에 E 어디냐? A, B, C, D. 아, 얘가 E구나. 안 보였어.
E가 관입한 시기에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지금 뭐라고 되는 여기 화석을 보게 되면 중생대 E가 관입한 시기는 여기 어디 가냐? 부정합 이후에 저 위에 누구야? 여기에 암모나이트가 여기 번성했죠?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으니까 E가 관입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면 중생대 이전입니다. 따라서 속시식물이 번성 자체는 더더욱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A에서 D를 두 개의 질시대로 구분하게 되면 암모나이트가 산출되는 게 결국 뭐야? 여기죠, 여기. 그지? B와 C의 경계이다. 맞을까요? 두 개의 질시대로 구분하게 된다면 얘 이름 뭐냐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여서 방추충까지 B와 C의 경계가 아니라 A와 B의 경계.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삼엽충이고 지금 방추충을 옆으로 기울여놔 그래. 방추충이에요. 그러니까 방추충이 삼엽충은 여기까지 살고 있고 방추충은 이쯤에 등장해서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암모나이트는 이때 등장한단 말이지. 암모나이트는. 그래서 여기가 질시대 구분 기준이 되는 거니까 A와 B 사이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그림이 조금 해상도가 떨어져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시다. 가는 현생 누대 동안 완종류와 삼엽충의 과해수 변화를 나는 현생 누대 동안 생물 과해 멸종 비율을 나타낸 거다. 완종류 아니면 삼엽충이 됩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요. A는 3에서 2억 년 전에 멸종했어. 근데 B는 지금도 근근히 살아. 그지? 그럼 누가 삼엽충이겠냐? 얘가 삼엽충이고 얘가 완종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봅시다. 여기도 기억자 또 빠졌는데. 가에서 A는 삼엽충이다. 맞아요? 네. 나에서 기억 시기에 갑주어가 멸망했다. 기억 시기가 뭐냐면 5억 년에서 4억 년 사이거든. 갑주어는 고생대 말에 멸종합니다. 응? 그럼 니은 틀렸어요. B의 과의 수는 뭐의 수는? B의 과. B가 뭔데 B? 완종류의 종류.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가장 많이 감소했나? 지금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공룡이 멸종한 시기가 언제냐? 여기거든? 공룡 멸종? 그럼 여기다 연결하면 여기쯤이거든, 여기쯤? 여기쯤에 가장 많이 감소했냐? 별 변화도 없어요.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이거 두 줄. 이 문제에다 꼭 써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현생 누대 동안, 그 이게 뭐야? 고중신 동안에, 무슨 구공부래 돼? 구공부. 현생 누대 동안, 그럼 고, 중, 신 동안에 해양 무척 주동물과 별거 없어 이거.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에다가 암모나이트에다가 신생대, 화폐석 이거를 말하는 거고, 육상식물은 뭘 말하는 거야? 양치, 겉시, 속시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육상식물이 해양 무척추동물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말이 안 되지. 육상식물 이때 출현했다라고. 이거는 이 전에 생겼는데 뭐 보아하니. 그지? 틀렸죠? 해양 무척추동물의 발음 왜래? 해양 무척추동물의 과의 수는 A 시기 말이 B 시기 말보다 작았냐? 과의 수. B 시기 말 과의 수.
맞았지. 그지? 멸종은 했으나 그 이후에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또 그 과의 수를 늘린 거라. 종류를 늘린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시시기는 신생대잖아. 6,600만 년인 거 보이죠? 이런 거 단위 잘 봐야 됩니다. 100만 년이니까 100만, 1000만, 6,600만 년. 화폐석이 번성했다. 맞지?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또 5강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70분 하려고 했는데 또 80분이 돼버렸어. 맞나? 하여튼 고생 많았고 오늘 좀 평소 분량이 기니까 후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운 내시고 우리 현장에서 만납시다. 화이팅!